그래서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는 것은 not for profit, profit을 추구하지는 않는 조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의 재반 문제를 다루는 시민 주체 단체로서 non-partisan, non-profit, voluntary, self-governing의 속성을 갖는 단체로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머리에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non-profit과 non-NGO가 무슨 차이지 하는 차이가 이렇게 조금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분을 해주려고 다음과 같은 similarity and difference를 사실은 difference예요. 뭐냐면은 NPO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거는 it include organization for public benefit or mutual benefit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NGO라는 단어를 쓰잖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던져버려야 돼. 뭐? mutual benefit. 그래서 여러분 전국 경제인 연합회 전경련이라고 불러요. 이거 non-profit organization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들을 NGO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해했습니까? 왜? 그 조직은 뭐를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mutual benefit. understand.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interchangeable하게 사용이 되어져요. 그 it's okay.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컨텍스트에 따라서 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NPO에 있어서는 이거는 subjective한 interpretation이에요. relatively lower level of autonomy. 그 다음에 NGO는 citizen에 의한 relatively higher level of autonomy.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강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놓은 이유는 제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NPO, 어떤 사람들은 NGO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시면서 NPO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은 First Standard가 Profit Organization이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쟤네들은 프로핏을 추구하지 않는데 하는 그런 조직들이 막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NGO를 우리가 클래시파이 할 때 다양한 방식을 써요. 웰페어 NGO, 디벨롭먼트 NGO, or empowerment NGO, or operational NGO, educational NGO, or advocacy NGO. 혹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써요. 왜 내가 이걸 소개하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는 거예요. Southern NGO and Northern NGO. 여러분 봐봐. 되게 궁금할 거야. 야, 무슨 남부와 북부로 나눠? 궁금하지? 뭐가 기준일까? 이퀘이터. 지구를 놓고 봤었을 때 이퀘이터가 쫙 가운데 있는 뭐냐 이거? 가운데 있는 거 뭐야? 적도.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웨스턴 소사이어티에 있는 퍼블릭 베니핏을 추구하는 조직들을 노던 NGO라고 부르고 그 아래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에 있는 NGO를 서던 NGO, UN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NGO들은 어디를 많이 도와줄까? 서던을 도와줘.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 노던에서 서던 어느 데가 굿 파트너인지 몰라. 그래서 이거를 매치메이킹을 해주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intermediary NGO라고 불러. 매개시켜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졸업을 한 다음에 이런 조직들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컨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 번째 파트에서의 결론이에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은 NPO 더 건강해져야 되고요. 더 트랜스페어런트 해야 되고요. 더 하이어 캐파시티를 빌딩 해내야 돼요. NGO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의 NGO 프로블럼이 뭔지 아세요? all 폴리티컬 아레나로 전부 다 점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던 애들이 전부 다 조금 이름이 알려지면 어디로 뛰어요? 의회 혹은 청와대.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티즌들로부터 리스펙트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떤 오해를 받냐면 쟤도 정치하고 싶나? 이런 오해를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이랑 엄청 친했습니다. 제가 이대에서 9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연대 가기 전에 한 학기 동안 박원순 시장이랑 같이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근면하기 때문에 책을 썼어요.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나는 근면하지 않아서 책을 못 썼어요. 그런데 그 서론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책은 강철희 교수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재단을 만드는 거, 커패시티 빌딩을 해주는 걸 많이 도와줬어요. 그곳의 기부문화연구소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도와줬는데 그 역시도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욕망이 막 꿈틀대어지는 거가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관계를 단절을 했는데 여러분,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면 꼭 정치 쪽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 대한민국의 시빌 소사이어티 섹터에서 이 NGO가 1990년대 so beautiful 했고 so powerful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NPO, NGO, 얘는 government의 supplemental, 보완적인 롤을 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complementary, 그러니까 보완적인 롤을 할 수 있고요. supplemental 롤, 보충적인 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NGO들은 government를 견제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얘네들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30분간 individual capacity, 사실은 이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교수짬밥이 꽤 오래돼요. 미국에서 1년, 이대에서 9년, 그 다음에 연대에서 17년. 17년인가? 아니야. 2004년부터 했으니까 그러네. 16년, 17년. 하여튼 그래요. 꽤 오래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요. Core task in capacity building at individual level. What should be pursued in the process of individual capacity building?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To be a faithful steward. Build the following competency.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steward. 한국말로 뭐로 번역하는지 아는 사람? 얘기해봐. 청직이에요. 제가 여러분 하나 비밀을 얘기를 하면 연대 신학과 출신이에요. 신앙이 좋아야만 해요.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서원 기도로 난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 기도하면서 마지막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왜 그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냐고. 그래서 내가 연대 신학과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독교의 영역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인도 목사, 다 목사예요. 우리 집에 목사가 4명이야. 너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으로부터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스튜어드, 청지기.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 내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잠시 뭐 한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모두가 다 스튜어드야. 기래 안 기래? 우리는 천년만년 이게 다 내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매크로하게 보면 우리는 전부 다 faithful steward가 돼야 되는데, 그때 그 길에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컴피턴시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1. Conceptual competency. 이거는 뭐냐면은
knowledge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knowledge. 여러분, knowledge를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오케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knowledge가 accumulate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truth가 아니에요. logical explanation이에요.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그 knowledge의 글라스를 우리가 끼면은 남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편하고 세상을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why not change 뭐지?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1. 뭐가 있어야 된다? knowledge building. knowledge foundation이 있어야 돼요. 얘는 constantly changing 해요. 여러분들은 그 knowledge를 만약에 ignore하고 give up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separate 되게 되어져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work은 knowledge based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왔어요? 대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knowledge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conceptual competency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technological competency. 우리가 why not change the world 하려면요, 여러분, knowledge 플러스 change technology를 알아야 돼요. 맞다, 틀리다. change, 자, 봐봐. 빈곤한 사람들을 도우려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how to assist poor people, how to transform them.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 change technology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만 해요. 제가 좋아하는 practical 저널이 스탠포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퍼블리시하는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라는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어려워 보이나 지금부터, 이름이 뭐라고 다시 얘기해줘?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만든 거야.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오케이, 내가 즐겨 읽는 글이에요. Why? 그 저널은 이 소셜 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뉴 케이스를 끊임없이 인트로듀스하고 있어요. How to change our world. 여러분, 무슨 대학에서 퍼블리시 한다고? 그거는 유니버시티고. 무슨 대학? 경영대학. 여러분, 이거야. 경영대학에서 돈 버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뭐를 가르치고 있어요? How to change this world. 그 책의 이름이, 저널의 이름이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야. 거기에는 프로블럼 솔빙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인트로듀스를 하고 있어요. 매번.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는 maybe intellectually 해야 되는 거면은 뭐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테크놀로지 컴피턴스. 세 번째, integrative competence. knowledge와 테크놀로지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중에는 공부 바보가 있어요. 뭐만 잘해? 공부만 잘해요. 리얼리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인간들의 속성은 인테그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수준까지? 인테그레이션 캐파시티, 인테그레이티브 캐파시티, 컴피턴시. 오케이? 네 번째는 컨텍스트 컴피턴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환경은 끊임없이 뭐한다? 변화한다. changing.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changing context에서 우리는 living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얘에 대한 렌즈를 우리가 클로즈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Understand? 그래서 그거를 저는 contextual competency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다섯 번째, adaptive competency.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adaptat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서브젝트예요. 맞다 틀리다. 세상이 나한테 적응하세요. 말이 되니 안 되니? 그거는 impossible한 얘기예요.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어느 정도 adaptation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여러분들의 청지기의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Understand? 다음에 여섯 번째, interpersonal competency,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렉처를 잘 전달하고 있나요? 네, 저 잘 전달해. 이거 갓께서 준 탤런트라고 생각해.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 에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리미테이션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썸머리하기, 오케이. 그 다음에 포인트를 clearly delivery하기. 둘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와 퍼블릭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연습하세요. 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케이? 다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다 된다. 포기하지 마. 이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컴피턴시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의 미스테이크에 의해서 우리들은 사람들로부터의 오해를 받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커뮤니케이션을 리파이닝하는 그런 컴피턴시 엄청 중요해요. 불필요한 말 하지 말고 내가 딜리버리 해야만 하는 포인트, 이걸 로지컬하게 딜리버리 하는 커패시티, 그 컴피턴시 여러분들이 키워내셔야만 하는 컴피턴시예요. 나도 못했다. 지금도 못한다. 사실은. 오케이? 그런 거고요. 일곱 번째, diversity competency. 한동대 친구들은 why not change 뭐요? The world. 이 월드는 다이버시티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뭐로 꽉 차 있다? 다양성으로.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선 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이버시티를 언더스탠드 하지 못한다? 다이버시티를 수용하는 깜냥이 전문 용어인데 죄송합니다. 원래 내 렉처에선 그런 단어 막 쓰는데 내가 보기엔 유중근 선생님이 보고 계시고 그러면은 혼날까 봐 내가 지금 하는 얘기야. 그런 커패시티가 여러분 없으면은 다 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부족한 게 뭐야? 다이버시티 컴피턴시.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잠재되어져 있는 사회예요. 다이버시티 컴피턴시가 nothing이야, nothing, zero.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떤 컴피턴시를 키워내야 된다? 다이버시티를 이렇게 쫙 찢어내는 수용력을 넓혀내는 그런 역량을 여러분들은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integrity competency. 이거는 투명성, 인격적인 통합체로서의 역량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 얘기를 못해요. 왜? 저의 인테그리티는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훨씬 낮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리더가 되려는 청지기인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놓고 가면 안 돼. 이해했어요? 최근에 내가 이 얘기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한동대 졸업생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오케이?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아름다운 한동대에서 그런 졸업생들이 maybe 인테그리티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든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학생들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예요. 이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나의 인테그리티를 보여? 이거는 desirable integrity가 아니에요. 우리는 consistent하게 우리의 인테그리티를 accumulate 하는 거고요. 그걸 practice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 인테그리티 꽝이야. 의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동대 친구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아주 highly evaluated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넣은 거예요. 8번째 거는 하나 제가 일요일 날 그냥 갑자기 넣었어. 원래 이렇게 강의 노트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을 했더니 인테그리티예요. 왜? 내가 부족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더 스트렝스닝 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2개 더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빨리 하고 가고 맨 마지막 거로 갈게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컴피턴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만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one time, one shot effort로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 노력 그 말 갖고 충분하지 않아요. 뭐? 내가 썼잖아. 축적의 시간. 여러분 축적, accumulation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견뎌내셔야 돼요. 아멘? 예. 야, 이제 내 신학과로서 이제 오케이. 여러분 뭐의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축적의 시간을. 이거 고달파요. 외로워요. lonely. 그리고 difficult. maybe looks impossible. 불가능해 보여요. 오케이? 축적의 시간을 여러분 견뎌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들은 축적의 과정이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혼자 일하지 말고 collaboration, 협력 파트너를 만들어서 함께 노력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케이? 여러분 혼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collaboration. 여러분 collaboration은 요즘 글로벌리 뜨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도 요즘은 혼자 해결하는 걸 isolated impact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식의 소셜 이노베이션,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여러분들이 치면 나옵니다. collective impact. 협력해서 많은 주체들이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 왜 우리가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혼자 이래? 같은 뜻을 갖고 있으면 같이 일해야지. 기래 안 기래? 그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축적의 시간 동안 그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은 홀로 가면 외로워서 힘들어서 못해요. 누굴 갖고 있어야 돼요? 컬래버레이터. 성경말로 동력자. 오케이? 세 번째.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너무 피스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전체를 바라보려는 그 눈을 키우셔야지 돼요. 오케이?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퍼스펙티브를 키워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 책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는 이미 누군가가 오래전 관찰해서 디벨롭 시킨 거예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도 책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를 즐겨봐요. 왜? 걔네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빠르게 서머라이즈해서 리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는 책에 없는 내용이라도
직접 현장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마라. 다음, 학습을 위한 투자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는 우둔함을 범하지 마라.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지금은 so beautiful한 피리어드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저 어떤 잡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어디 입사 시험 공부를 하고, 나는 내가 현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기서 내 마음이 나왔네. 여러분같이 뷰티풀하고 아름다운 친구들을 전부 다 그 잡 찾기로 푸싱하고 있다는 점이 저를 분노하게 해요. 기래 안 기래? 그건 제가 푸시할 수 없죠. 또 여러분들은 지금 더 큰 일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현명함을 발휘해라. 마지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실패, failure, 이거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저는 삶이 실패투성이에요. 오케이? 내 삶 실패. 여러분들은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실패를 이겨낸 사람이 아름다운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축적의 시간 동안에 이런 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쫄지 말아라. 이런 단어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컨셉이에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모르죠. 그렇죠? 지금의 나는 내가 만들어낸 나예요. 근데 내가 in the near future 어떤 나를 만날 수 있는지 we don't know yet. 우리는 아직 몰라요. 내가 만날 나의 모습을 나는 몰라요, 아직. 근데 하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내가 만나고 싶은 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유명한 매니지먼트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자기가 어떻게, 저 이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80 중반까지 라이팅을 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클레어몬트 유니버시티인가 어디에 가면 그 비즈니스 스쿨 네임이 피터 드러커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이 사람 모르면은 우리 아카데믹 필드에서는 간첩이에요. 오케이?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의 그 패스를 갖는가 하는 거를 갖다 서머라이즈 했어요. 다음과 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1. Objective and Vision. 분명한 objective와 비전을 만들어서 가기. 두 번째, so beautiful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유념하면서 일하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 전문 용어 써도 되나 모르겠다. 뻥 까도 되나요? 안 되죠. 거짓말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한테 거짓말을 쳐요. 진실해야 되죠. 그래서 그는 가시 나를 지금 와칭하고 계시다 하는 거를 유념하면서 일을 했대요. 세 번째,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 공부하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보통 뭐를 좀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오케이? 네? 많은 인간들이 미스테이크를 범하는 거가, 자기가 정말로 캐패시티가 좋아진 거랑 그 일을 오래 해서 익숙해진 거랑을 구별을 못 해요. 이해했습니까? 네? 우리는 살면서 이 끊임없이 뉴 서브젝트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오케이? 얘를 이렇게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다가오는 서브젝트를
끊임없이 우리는 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피터 드러커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은 안 되고,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피드백, 레귤러 피드백.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갖는 연습. 그랬었을 때 나의 리미테이션이 뭔지, 내가 뭘 더 임프루브 해야 되는지, 뭘 잘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스트렝스를 스트렝스닝 할 수 있는지, 이런 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다섯 번째, 새로운 일이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new job, new task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밀듯이 옵니다. 이때 이거를 reject 하지 마세요. 걔를 여러분들이 accept하고 얘의 expertise, 전문성을 만들어낸 만큼 여러분들의 capacity는 커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새로운 일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이거를 내가 편한 거, 컨비니언스 퍼스펙티브에서만 얘를 보면 안 돼요. 오케이?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의 길에서는 얘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얘를 수용해야지. 여섯 번째,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피드백 노력을 통해서 우연과 필연을 구별해내기.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어치브 했어요? 그랬었을 때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by luck. 운으로다가 우리가 그걸 어치브 할 수 있어요. 맞다 틀리다? 여러분, 그 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운이 왔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우리를 디벨로핑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룬 것은, 나의 노력은 정말 미니멀했고 많은 부분이 럭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룬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파악하면서 다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마지막,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일해라. 내가 원하는 그 모습에 집중해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평생 남겨질 수 있어요. 나쁜 사람, 그 close to dog life, 딜리버리 됐나? 거의 이 강아지, 개의 삶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perceived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다 타인에 의한 여러분의 이미지가 뭐예요? 저는 저의 깜냥을 알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설정했어요. 학생들을 트랜스폼 시킨 사람, 학생들의 캐패시티를 빌드업 해준 사람, 트랜스폼, 폼을 변화시켜 준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하이 임팩트를 창출하는 사람. 저는 아주 심플해요. 왜? 그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너무 선한 사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아요. 저의 리미테이션이에요. 그냥 평생 리미테이션으로 놓고 제가 그냥 갈 그 주제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원하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 그게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90분 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저희 강철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철희 교수님께서 캐패시티 빌딩, 즉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 NPO, NGO 조직의 차원,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까지의 어떤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동대학은 UN 아카데믹 임팩트의 캐패시티 빌딩 허브 대학입니다. 그리고 김영길 그레이스쿨에서는 캐패시티 빌딩에 관한 수업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그렇구나. 교수님의 명 강의를 빌어서 잠깐 홍보를 했습니다. 네, 이 시간부터는 저희 Q&A 시간인데요. 오늘 먼저 현장에서 바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저희 학생. 네, 안녕하세요. 18학번 김성민입니다. 오늘 정말 무르르든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인디비듀얼 캐퍼시티는 수준이 높은데 그 스테이트나 소셜 레벨에서 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 개인의 능력이 전달되지 않는 그 간극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축적의 시간이 이제 고통이고 고난이고 이렇다면 교수님도 그 시간 중에 어떤 슬럼프나 매너리즘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적인 인디비주얼 커패시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휴먼 캐피탈. 대한민국 국민의 휴먼 캐피탈은 엑셀런트합니다. 정말로 그 교육 역량이나 지식, 에너지 레벨 너무너무 그 훌륭합니다. 그런데 프로블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나라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세계로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 작은 땅덩어리만 내가 케어링해야만 하는 그곳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갈 수 있는 곳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커패시티를 빌드하면서 좋은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쌓아라,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인디비주얼 커패시티를 스테이트가, 특히 폴리티션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아먹고 있어요. 너무너무 스투피드 팔러시들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학생들의 그 아름다운 열정과 지능과 역량,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역으로도 나가라. 그 대신 내가 말했던 그 컴피턴시 잊지 마라. 왜? 대한민국 사람의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저 82학번이에요. 한국 나이로 58세입니다. 정말 그때 데몬스트레이션이 많았어요. 그렇게 사회를 변한다고 난리를 피다가 파워를 잡으니까 완전히 디퍼런트한 휴먼 비잉으로다가 비헤이브 해요. 정말 못 봐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컨시스턴시, 한 생각, 한 마음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로 한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두 번째, 슬럼프 오죠. 제가 유펜이라는 데를 나왔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했지만 동시에 와튼 스쿨에서 저는 매니지먼트를 공부를 했어요. 신학과를 나온 인간이 그런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저의 아카데믹 커패시티가 너무 후져 보이는 거예요. 이 어댑트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똑똑한 애들이 옆에 많아. 교수는 하늘을 날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능력이 꽝이구나. 죽고 싶다. 죽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케이? 근데 그때 당시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예요. 오케이? 제가 느끼기에 저의 커패시티가 훨씬 잘 디벨롭 되어져 있어요. 오케이? 왜? 기브업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법하지 않는 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혹시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17학번 김한별이라고 합니다. 일단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NPO, NGO가 정치적 힘을 갖기보다는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걸 지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NPO의 경우에 로우 어토너미가 기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과 관련 없이 하이 어토너미를 지향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 NPO의 경우에는 어떤 축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캐퍼시티를 교수님이 성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크게 성장시킨 경험에 있어서는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위에 우리에게 권유하고 싶은 캐퍼시티 성장의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약간 언더스탠딩에 있어서 포인트를 좀 클래리파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내가 문제 삼은 거는 NPO, NGO에서의 리더들이 너무 쉽게 어디로 뜨는 거? 정치 영역으로 뜨는 걸 문제 삼아. 저는 인디비주얼 무빙 프로블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박원순이 아름다운 재단 이런 거를 리딩하다가 떴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조직이 갑자기 그냥 확 축소가 되는 거예요. 오가니제이셔널 캐퍼시티가 확 축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은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정치 영역으로 가.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 영역, 그 비정부 조직, 그렇죠. NGO, NPO들이 많이 약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발생되어지는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We are living in capitalistic society.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복지국가도 뭐 위에서 복지국가라 그랬어? 왜 그래? 복지국가는 뭐 위에서 만들어진 국가라 그랬어요? 뭐 위에서? 뭐? 자본주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non-profit 월드에서도 사용하는 아주 truthful sentence가 있어요. 뭐냐면 no money, no mission. 뭐라고 부른다? 너무 여러분 물질주의적 같이 이렇게 느껴지죠. 오케이? 뭐가 없으면 뭐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뭐도 힘들어져요. 미션도 약화되는 것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유니버시티도 그렇고 non-profit organization도 그렇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도 그렇고 리더들은 리소스 모빌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왜? 이 리소스가 있는 만큼 우리들은 미션을 어치브해요. In reality.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리더의 responsibility and duty는 바로 resource mobilization이에요. For what? mission. mission achievement를 위한 resource mobilization에서 여러분들이 should be faithful. 정말로 충실해야 돼요. 신앙과 마찬가지로.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거 하나 자랑하면은, 제가 공동모금회라는 조직을 디자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그 1억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어요. 제 작품입니다, 여러분. 3,500명이 지금 가입돼 있고요.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은 70억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모아 있는 돈은 수천억이에요. 역시 머니예요, 머니. 제 서브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리소스 모빌라이제이션, 펀드레이징 이런 것들이. 제가 그래서 굿네이버스의 중요한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굿네이버스의 경우에도 곧 제가 고액 기부를 위한 컨설팅을 프로젝트를 아마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미션을 위해서는요, 사람이 필요하고요. 첫째,
사람과 함께 뭐가 필요하다? resource.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죠. financial resource. money 하면 너무 이게 저속해 보여. financial resource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no money, 그다음 뭐라고? no mission. 오케이. 네, 교수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외에 캐패시티 빌딩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있으시나요? 저는 피터 드러커가 하라는 걸 많이 따라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지만 인접 영역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오케이. 저 교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저는 사회복지 공부만 했더니 보링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거는 실용 학문이기 때문에 knowledge depth가 이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접 학문이 관련된 거면 무조건 가져다 내 거 만들기. 이게 저의 전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로 옮기면서 그레주에이트 스쿨을 위해서만 제가 디벨롭한 과목 수가 16과목이에요. 거의 매년에 한 과목, 1년에 한 과목씩을 제가 newly develop을 했어요. 오케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왜? 모르는 주제를 습득해서 대학원에서 수업으로 만들려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과목 얘기를 해주면 Charity and Philanthropy,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예를 들어서 Non-Profit Organization, 그 다음에 Resource Mobilization, 자원동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Non-Profit Marketing, Non-Profit Human Resource Management, 뭐 그런 것들, 그리고 Social Innovation and Problem Solving,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렇게 한 16과목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주제들을 내 거 만들기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는 힘들어요. 그리고 지나잖아요. 그러면 쌓여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자신감, confidence. 오케이. 네. 네, 저희 한동대학교에 더블 메이저, 트리플 메이저, 창의 융합 교육, 학생 설계 등등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접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 네, 저희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심심하면 이제 가고 싶나 봐. 네, 질문을 생각하는 동안 저희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다양한 복지 영역 중에 가장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예.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아이덴티티는 아까 웰페어 스테이트와 웰페어 소사이어티에서 저의 아이덴티티는 웰페어 소사이어티로 가 있어요. 즉 사람들의 웰빙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스테이트 인터벤션, 국가가 개입하는 것 플러스 다른 액터들, 시티즌, 처치,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다른 non-profit organizati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런 영역에서의 컨트리뷰션이 이퀄이 아니라 밸런스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감히 게스를 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의 텍스를 내고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35%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렉션에서 진 것도 관련 있는 이유예요. 오케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예요. 그러려면은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그런 다이버스 액터들의 그런 에포트, 커미트먼트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어프로치가 한국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한국에서 죽은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웰페어 인스티튜션을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 5가지 인스티튜션 중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뮤추얼 에이드라는 것이 트래디셔널하게 굉장히 스트롱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스트롱한 것 같아? 스테이트 인터벤션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뮤추얼 에이드 파트는 완전히 디클라이닝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도 왜 우리가 잘 갖고 있었던 거를 그렇게 디클라이닝 시키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아쉬움이고요. 라이징 하는 부분은 국가와 민간 영역에 의한 소셜 서비스예요. 특히 지방자치 제도와 함께 소셜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라이징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또 현장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저희 온라인으로도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9학번 김유진입니다. 강연 말씀 중에 자아 실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내가 나 되기 위한 방법에서 내가 찾아가야 하는 자아는 뭔가 나의 지적 호기심이나 나의 관심사에서 찾아낼 수도 있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미션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셔너리적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고, 그 두 가지의 그런 차이가 다른 관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내가 나 되기는 어떠한 쪽에 더 가까운지 궁금하고, 또 교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서브젝트를 찾아가시는 과정에서도 어떤 쪽을 좀 더 고려하고 결정하시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신실한 학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 대해서 인간이 그 컨피던스를 one 모먼트에 그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도 우리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오퍼튜니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 역시도 라이프 타임 동안의 나를 집중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얘가 확장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명을 확장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필요하지, 그거를 갖다가 지금 던져졌고 이거야, 이게 평생 내가 가야 할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떨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명을 중심으로 청지기의 소명을 주셨어. 그럼 청지기로서 내가 빌드업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그 사명이 달리 인터프리티드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 있지 않아요. 오케이. 네, 저기 현장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학생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앞에. 이거 맞는 거야 질문이? 네, 질문이 많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강의를 너무 잘하셔서 네,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오늘 강연 정말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저는 21학번 강주희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끔 살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짜로 그것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익숙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였는데, 혹시 그 착각을 한다는 게 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통달을 하면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야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통달을 안 하고도 네. 새로운 일이 오면 이 일도 잘하시고 저 일에 대한 학습하기도 게을리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아직 이 1학번이면은
1학년 초짜. 오케이. 이게 아직 그 경험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는 이 나쁜 거가 있어요. 영어로 이너시아라 그래요. 관성. 변함없이 그대로 쭉 감. 어느 순간 우리는 학습을 포기해요. 그리고 내 짬밥,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나쁜 말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는 거, 경험한 거 중심으로 세상을 인터프리트하고 그대로 쭉 가요. 그래서 만든 용어가 이너시아예요. 물론 물리 용어지만 라이프 용어이기도 하고 오가니제이션에 대한 용어이기도 하고 그래요. 조직이 변화함 없이 그대로 쭉 가는 걸 오가니제이셔널 이너시아라 그래요. 그렇게 인간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쉽게 그 길로 빠져들어요. 그것에 대한 그 유혹을 그 정말 에브리바디 다 쉽게 빠져들어요. 그거를 그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너무 넓어요. 그리고 센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많은 활동을 했지만 세상은 너무 넓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랬었을 때 그렇다고 화만 내고 끝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체인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희 현장 질문 몇 개 더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리면은 저 원래 이거 9시 반 차 타고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유준근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질문, 학생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고 다음 날 가라. 그래갖고 제가 자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많아요. 오케이? 질문하세요. 네, 교수님. 저는 한동대학교 1사학번 이해찬입니다.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교수님께서는 신학을 배우시다가 와튼스쿨을 가셨다고 하셨고 지금 사회복지학과 교수시기도 하신데 새로운 배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교수님께서 신학에서 와튼스쿨 또 사회복지학을 배우게 되신 그렇게 교수님을 만든 이유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또 배움과 관련됐는데요. 교수님께서 현재 배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배우고 싶으신 영역이 개인적으로 있으시다면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와튼 스쿨이 메이저가 아니고요. 그거는 마이너로 공부를 한 거고요. 메이저는 사회복지입니다. 예, 근데 제 라이프 스토리예요. 이게 짜증 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구세군 목사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부모님 얘기를 하면 이모셔널하게 변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한 10년을 컸어요. 어렸을 때. 너무 짜증났어요. 그러다가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러다가 그 신학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목사하게 생겼어요. 너무 안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게. 그래서 저는 때려 죽어도 목사 이런 전문 용어인데 목사 못한다. 그래갖고 마침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랑 신학과를 같이 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 한 거를 본 거는 사회복지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사회복지를 더블 메이저를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인천에서 보케이셔널 트레이닝 센터 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천에는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여자, 남자 팩토리 워커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티네이저야. 얘네들을 그 나이트 타임에 보케이셔널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가 구세군이 사업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노머니.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랑 같이 프로포자를 썼어요. In English. 독일로다가. 그래서 100만 불을 받았어 그때. 그게 제 아르바이트 잡이었어요. 저는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100만 불을 받았어. 그때 제가 딱 생각했죠. 아, 지금은 받는 나라, 오케이? 곧 주는 나라. 그게 보였어요.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공동 모금회, 그걸 걔네들은 유나이티드 웨이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역 재단, 그게 아름다운 재단의 모델이에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그걸 공부했어요. 오케이?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조직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매니지할 수 있을까? 이건 매니지먼트의 월드예요. 그래서 저는 오가니제이셔널 매니지먼트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거예요. 축복이지 뭐. 네, 대답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 질문 없는 동안 잠깐 또 온라인 실시간 질문을 좀 들어온 게 있는데요. 모금 구조를 이제 계획하실 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교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가장 또 학생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이 또 실시간으로 들어와 그게 있습니다. 이제 모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많은 조직의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의 레귤러 도너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만 명. 또 대답해봐. 정답 아니니까 내가 질문 계속하지. 3,000명? 장난하시나요? 50만 명, 60만 명이에요. 얼마라고? 한 조직이 관리하는 레귤러 도너 수가 50만 명, 60만 명이에요. 걔네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죄송합니다. 그들로부터 내가 한동대 왔는데 지금 연세대 거로다가 지금 잠깐 제가 유체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로부터 보통 월 2만 원, 3만 원의 도네이션을 컬렉트해요. 레이즈를 해요. 50만 명, 60만 명이에요. 직원 사이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직원 사이즈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오디너리 시티즌들이, 일반 평민들이 기부하는 거예요. So beautiful. 그런데 이런 기빙 에어리아에 있어서의 꽃은 빅머니 도네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동대학의 교육 이런 그레이스 스쿨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거. 오케이? 이런 것들을 메이저 기빙, 고액 기부라고 하고, 더 높은 수준을 이런 한동대학교 빌딩을 위한 기부 이런 거를 프린서펄 기빙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무슨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했지 내가?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너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사회를 위해서 다시 리턴 시키는 거예요. 그 방식 중 하나가 도네이션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더 디벨롭 되어져야 될 그런 에어리아가 그런 마켓에서 위너가 되신 분들의 리터닝 비헤이비어 with what? 빅 머니 도네이션.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리스펙트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번 돈인데, 에?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그 영역을 더 키워내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제일 underdeveloped 된 에어리아가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 정말로 괜찮은 giving country예요. 다른 나라에 돈을 주는 나라예요. 지금은. 오케이? 옛날에는 recipient country였었어요. shaming, 약간 제 전문 용어로 쪽팔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주는 나라예요. 이 ordinary citizen들의 그 도네이션은 정말로 엑셀런트예요. 근데 이 부분이 비어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을 훨씬 더 키워내야만 해요. 두 번째 뭐였지? 네, 실패의 두려움을 이제 극복했던 경험. 그다음에 실패의 경험이죠. 실패 두려움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 많죠.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연습해 보세요. Be resilient.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에는 be resilient 하는데 처음에는 그 디프레션이 1주, 2주, 한 달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한 번 극복해내잖아요. next time에는 일주일로 줄어요. next time에는 3day로 줄어요. next time에는 1day로 줄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극복의 회복 탄력성을 갖고 극복하는 그런 노력과 경험을 그건 역시도 축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 두 가지 해요. 저처럼 신앙 없는 인간도 기도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이 이제 늦어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치고요. 저희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멀리 포항까지 오셔가지고 열정적인 강의와 또 많은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 저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